아무튼 그래서 오늘 본론에 해당하는 이 친구는 조금 가벼운 주제로 준비를 해봤어요. 실행의 주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와봤고, 이 친구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남이 이상한 코드 못 짜게 만드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거에서 다시 좀 더 긍정적인 이것도 가능해요. 정말 좋은 세상 아닙니까? 와 같은 걸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다시 다루기 시작할 건데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시점에 이렇게 뭔가 std 콜론 펑션이니 뭐 그런 거 코드 덩어리랑 걔랑 연계해서 쓸 데이터를 하나의 세트로 둔다라더니를 챙겨둔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같이 가져가 두면 나쁘지 않을 법한 주제를 하나를 짚어보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실 봐봐요. 컴프1 수업 2주차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걸 소개한 적 있어요. 문장이 뭐냐? 실행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장 열심히 엔터 쳐서 적으면서 내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런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은 if문, 어떤 문장은 while문, 막 이런 거 함수 정의 막 복잡한 얘기 나오면서 작년 한 1년을 보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놈의 실행이라는 걸 누가 하는 건지에 대한 정답을 구경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조금 더 그럴싸한 함수 내용물 실행은 누가 하냐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모범 답안을 같이 구경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함수 내용물 실행을 실제로 수행하는 뭔가 주체에 해당하는 친구를 원래 한 명 들어있었는데 한 명을 더 추가로 초빙해가지고 내 프로그램 돌릴 때 쓴다라든가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 명칭이랑 여러 가지 함수 이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일단 우리는 C++ 쓰고 있으니까 C++ 버전을 구경할 예정인데 엔간한 다른 동네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마련돼 있어요. 최소한 그 예를 들면 잼민이라든가 나 지금 파이썬으로 요 동네 이거 하고 있는데 C++에 이거랑 동등하게 쓸 수 있는 거 알려줘 하면은 그 친구들이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파이썬 버전 아니면 C 버전 아니면 뭐 자바 버전 뭐 그런 것들 알려줄 수 있는 되게 보편적인 친구들, 보편적인 개념들, 명칭들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5분 컷을 하는 걸 목표로 여러분 15분 정시 퇴근하는 걸 목표로 같이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 인트로 설명 조금만 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안에서 실행이랑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면 문장이야말로 바로 실행의 대상입니다. 이건 C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썬에서 그랬듯이. 그 다음에 문장을 적는 거는 사람인 우리가 해요.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실행은 절대로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파이썬 동네에는 하얀 창 뒤에 숨어있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 내용에 입각해서 적절한 실행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C나 C++도 아무튼 인간이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 동네에서는 컴파일러가 컴파일 해둔 결과, 빌드 해둔 결과에 해당하는 .exe 파일을 붙잡고 그냥 컴퓨터가 실행해준다, 기계가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로서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어요. 파이썬이랑 다르게 맨 땅에 문장 적으면 꺼지라고 한다 이겁니다. 대충 그 정도로 우리가 납득을 해두고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다 보니까 일단은 보통은 실행의 주체를 함수로 두고 이제까지 설명을 진행해 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add예요. 내가 main이에요. 이건 내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설명 진행해도 그렇게까지 큰 위화감이 없었다 이거예요. 왜냐? 어떤 문장을 실행하려면 어떤 코드를 실행하려면 그 코드 덩어리가 적혀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지만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걔를 호출하지 않으면 거기 들어있는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필요 조건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어떤 문장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그 문장에 적혀있는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func라는 함수가 있어요. 내 코드 어디에도 내가 적어놓은 .cpp 파일 어디에도 func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 적혀있지 않다라면 당연하게도 func 내용물 문장들은 전체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유일한 예외는 main이 있었습니다. main. 그 호출식이 우리가 직접 메인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느낌의 함수 호출식을 적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주얼 스튜디오 기준 컨트롤 F5 누르면 메인 내용물은 반드시 딱 한 번, 최소 한 번 실행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유일한 예외고 우리는 이미 정답을 구경해 본 적 있죠. 저 메인 같은 경우는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이 C 내지 C++ 런타임에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C 프로그램의 실행을 도와주는 친구 안에 우리가 함수 정의 적어서 도입해놓은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이 하나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준비, 예를 들면 까만 창을 만든다와 같은 사전 준비 어느 정도 되면 우리 프로그램의 본문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인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계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준비해둔 코드 실행 흐름을 스타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곧 메인 내용물을 한번 실행한다와 동등한 느낌이었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실행의 주체를 함수로 두고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었다 이거예요. 메인이 일단은 전체 실행 흐름에서는 대장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메인이 나 이제 add 할 거야 하면은 add 내용물 한번 실행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add가 주인공이었다가 잠깐 add가 뭐 소유권의 양도를 받네 막 그런 식으로 작업하다가 그거 다 끝나서 리턴문 실행한다든가 하면 다시 메인 내용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메인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우리 전체 프로그램 실행도 끝나고 뭐 까만 창 닫고 막 퇴근하고 그런 작업을 이어서 하게 됐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유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방금 전 제한과 관련한 얘기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죠. 그 위졸브도 결국은 함수 출식에 대한 뭐 연산자 이렇게 해서 청록색 연산자 이렇게 도입해서 해둔 그 덧셈식 같은 거 포괄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수식을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위졸브를 하게 될 거고 그러한 수식은 당연히 어떤 문장의 내용물로서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문장은 당연하게도 예를 들면 main 정의 내용물, add 정의 내용물, multiply 정의 내용물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중심에다 두고 진행해도 그렇게까지 위화감이 없었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private 이름, public 이름 방금 전에 나왔던 것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is exploded가 폭탄 소속이기 때문에 동일한 폭탄 소속 private 이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 함수는 그런 함수니까요. 근데 main이라든가 play 함수들은 폭탄 소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timeout이라는 private 이름을 볼 수가 없어요. 와 같이. 마치 일종의 주체를 함수로 두고 제한과 관련한 얘기를 해도 큰 무리가 없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긴 한데 우리는 사실 이미 정답을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 수업에서 코드 실행 흐름 그 자체를 직접 눈으로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디버깅인가 뭔가 하는 기능을 써서 봤던 노란 화살표의 여정이 곧 내 C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이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메인 여는 중괄호부터 스타트를 한단 말이죠. 이거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 닫는 중괄호에 도달하면 거기서 F10 몇 번 더 누르면 우리 C 프로그램, C++ 프로그램 실행이 끝난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란 화살표의 여정을 우리가 몇 번 구경해 봤고 그 다음에 그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는 중괄호 자리에 있고 언젠가는 닫는 중괄호 자리까지 노란 화살표가 오게 될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F10 누르면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요. 따라서 그 노란 화살표인가 뭔가 하는 그 친구를 다루는 뭔가가 곧 실행의 주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노란 화살표가 실제로 실행을 수행하는 친구가 데이터로서 활용하는 일종의 포인터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레지스터에 담겨 있기도 했고 EIP라는 친구 여러분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EIP 레지스터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가면서 메모리 위에서 적절한 명령어 다음 거 읽어가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뭔가 친구가 우리 까만 창 뒤에 아마도 숨어 있을 거다 라고 여러분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친구가 일단 있어요. 실제로 그런 친구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본 적 있겠죠? 그렇죠? 요즘 그거 뭐냐? 그 있잖아요. 인스타에서 트위터 만든 걸 스레드라고 하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인스타 자체를 가입을 안 했거든요. 틀이라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 얼굴 사진 올릴 거 아니니까 가입 안 하긴 했는데 그래서 스레드 일단은 단어 자체의 의미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라 그래야 될까?
스트링이랑 뉘앙스 자체는 비슷한 거잖아요. 일종의 그 탈의 실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일단은 영어 단어 자체는 그렇고 그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요 스레드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자주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면 윈도우 쓰는 친구들 그 컨트롤 시프트 ESC 하면 작업 관리자라는 친구 열 수 있잖아요. 이 친구 성능 탭 가보시면 여기도 지금 그 단어가 적혀 있는 거예요. 현재 제가 지금 수업 진행하고 있는 이 노트북은 지금 이 노트북 하드웨어 위에는 3442개의 이 스레드인가 뭔가 하는 친구들, 실행의 주체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몇 친구들은 이제 제가 지금 무선 랜 접속을 해놨으니까 누군가가 여기다가 메시지 보낸 거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 친구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요 작업 관리자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지금 열심히 그래프 같은 걸 갱신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등등이다 이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도 엄청나게 많은 스레드라는 친구를 동원을 해서 우리한테 즉시 빨간 줄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 친구는 실존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 친구가 우리의 노란 화살표를 붙잡고 실제로 메모리 위에 있는 코드 덩어리 중에 지금 당장 실행해야 되는 거 순차분기 반복 순서에 맞게 실행을 해주는 주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스레드는 일단 뭔가 설명이 복잡하긴 한데 스레드가 여러 명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A 스레드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일단 작업 시작 스타트 하면 내가 가장 먼저 내용물을 실행해야 되는 코드 덩어리가 메모리 위에 몇 번째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각각의 스레드마다 지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컨트롤 F5 눌러서 우리의 C++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봤는데 까만창 켜봤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실행해봤었던 우리 프로그램도 의미 관점에서 그 메인이라는 함수를 본인이 가장 먼저 내용을 실행해야 되는 함수로서 코드 덩어리로서 삼는 스레드 한 명이 뒤에 숨어 있어서 그 친구가 메인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면서 우리 전체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시작했다.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친구, 우리의 메인을 본인용 코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서 스타트하는 스레드 친구를 메인 스레드라고 불러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른 명칭으로 보통 부르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스레드 친구들은 그렇게 나는 얘가 나의 메인임, 나는 얘 내용물 실행하면서 작업 시작할 거임과 같이 서로 하나하나씩 코드 덩어리가 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제 스타트 작업 시작해 하면 그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까지. 물론 그 안에 그러니까 메인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 예를 들면 뭐 다른 함수에 대한 펑크에 대한 함수 출식이 적혀 있거나 하면 당연하게도 다른 함수 내용을 실행하고 다시 리턴하면 돌아오고와 같이 왔다 갔다 해가면서 노란 화살표 이렇게 텔레포트 시켜가면서 열심히 작업을 수행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지정받은 그 코드 덩어리 실행이 끝나면 닫는 중괄호 만나면 스레드는 죽습니다. 뒤져요. 자, 지금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 작업 관리자 지금 스레드 숫자가 3079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실행하는 와중에 이런 스레드라는 친구들은 나고 죽고 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새로운 한 명 태어나게 한 다음에 작업시키고 그 친구 작업 다 끝나면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문장을 실행하거나 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었다 줄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 캡처라든가 등등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래픽 카드도 꾸준히 태워 먹고 있고 인 거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 집에 있는 데스크탑은 뭐 무슨 게임을 한다라든가 하면은 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스레드는 이런 친구입니다. 나고 살고 지게 돼요. 근데 날 때 너는 이게 너의 메인이야 와 같이 코드 덩어리 하나를 붙잡고 코드 덩어리 하나를 지정받은 채로 작업을 시작한다. 그거 정도만 챙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라는 친구 살짝 상상해 보신다라면 다른 애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을 거다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경 얘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요 13주차 예시는 1번 시리즈랑 2번 예시랑 이렇게 두 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일단 1번 시리즈 같이 한번 구경해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 먼저 구경해 봅시다. 30분이 남았잖아요. 이거 오늘 끝내야지 다음 주에 좀 더 재밌는 거 3시간 연속 할 수 있을 테니까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막 별표 쳐둔 막 이런 복잡한 거 짜잘한 거는 지금은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요 using namespace 어쩌고 저쩌고 요거 세미콜론 한 줄 적어두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봐봐요. 지금 샵 include chrono라는 친구를 썼어요. 요 chrono 그 그리스어로 그거잖아요. 시간 어쩌고잖아요. 그래서 고상한 이름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나중에 지금 여기 54줄 한번 봅시다. 54줄 보시면 타임아웃을 2초로 지정하겠어. 이런 식으로 전미사를 s를 지금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적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요 using namespace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나를 적어두면요. 그래서 그런 뭔가 숨은 기능을 언락을 하는, 액티베이트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이 2초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2밀리초로 하고 싶다. ms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밀리초는 너무 또 짧아요. 200밀리초 하고 싶다. 200밀리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5밀리초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 크로노라는 헤드 파일 샵 인클루드에서 준비해 두고 아까 전 유징 어쩌고 해두면 여러분이 이 시간과 관련된 좀 더 직관적인 리터럴을 적을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ms 그 다음에 뭐 us 하면은 이제 그 그리스 글자 뮤를 쓴 셈 치는 컴퓨터 동네 슬랭이죠. 마이크로초가 됩니다. 그다음에 나노초 같은 거 여러분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2초로 갈 거예요. 그건 그대로 해두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플레이어 구조체에 대한 구조체 정의예요. 여긴 지금 제한 같은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전부 다 퍼블릭 이름으로 가져가기 위해 구조체 정의를 적었다 보시면 적절합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본인의 이름이랑 본인의 요 텍스트라는 이름의 스트링 오브젝트 하나를 소유합니다. 각각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꽝이라고 적혀 있는 그러니까 내용물이 꽝인 스트링 오브젝트를 포함해 둔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바닥에 얘 지금 글로벌 이름이잖아요. 텍스트 쉐어드라는 이름의 스트링 오브젝트 하나는 당첨이라고 적혀 있는 채로 스타트하도록 지금 지정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플레이어 5명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5명 지금 생성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이름 서로 다르게 그 다음에 5명 전부 다 꽝 쪽지를 쥐고 스타트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저 친구들은 이렇게 플레이를 호출당할 때마다 까만 창에 한마디를 하고 요 std: swap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요거 아마 컴프2 시절에 살짝 소개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파이썬으로 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봐봐요. 이 swap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예를 들면 x에 3 들어있고 y에 5 들어있다 칩시다. 그러면 x, y는 y, x 하면 이제는 x에는 원래 y에 들어있던 5가 들어있고 y에는 원래 x에 들어있던 3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수압을 플레이어 본인이 들고 있는 텍스트 오브젝트랑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텍스트 쉐어드 오브젝트랑 사이에 수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바닥에 당첨 쪽지가 있다면 내 손에는 꽝 쪽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두 쪽지를 내용을 변경하는 거예요. 내용을 서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엔 꽝이 있고 내 손에는 당첨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매번 플레이로 호출할 때마다 무조건 수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메인 내용물 보시면 요거 그거잖아요. 엔터키 누를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투두 해가지고 그 반복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 지금 체크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0번째 친구부터 시작해서 2초 동안 이렇게 while문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플레이를 할 겁니다. 맨 처음에는 0번째 플레이어가
바닥에 있는 거랑 수합을 해요. 그 다음에 1번째 있는 친구가 수합을 하고 등등등입니다. 그런 식으로 막 반복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시간이 다 될 거란 말이죠. 시간 다 되면 브레이크를 할 겁니다. 지금 그 시간은 2초예요. 여러분 원한다라면 이거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0m초 하셔도 되고 아무튼 잘 동작할 거예요. 자동으로 잘 해줄 겁니다. 뭐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2초가 지나면 경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각각 플레이어들이 손에 들고 있는 쪽지 뭐라고 적혀 있냐 확인을 해요. 그래서 당첨 쪽지가 있다라면 그러니까 어떤 친구 쪽지가 당첨이라고 적혀 있다라면 그 친구가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당첨됐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출력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컨트롤 F5 눌러서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0번 예시입니다. 엔터키를 누르면 시작해요. 엔터키 한번 눌러보시면 광란의 파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도 당첨되지 않았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 0번째 플레이어가 당첨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출력되는 꼬라지를 보시면 0번 친구가 플레이해요. 1번이 플레이해요. 2번이 플레이해요. 3번이 플레이해요. 4번이 플레이해요. 이렇게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엄청나게 규칙적으로 사실은 그 규칙을 절대로 깨지 않은 채로 한 명씩 줄 서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초가 지났을 때 뭐 이게 시간 오차가 좀 있다 보니까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있다 보니까 승자는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지금 봐도 아무리 봐도 이 IDX 플레이어 값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돌 거란 말이죠. 매번 와일문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누가 플레이할 거냐 0번째가 플레이하고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가 플레이하면 그 다음번에는 또다시 0번째가 플레이하고와 같이 진짜 턴 방식으로 순서 칼같이 지켜가면서 5명이 바닥에 있는 쪽지랑 본인 손에 있는 쪽지를 바꿔치기를 열심히 수천만 번을 해가면서 승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정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코드 실행 흐름은 순차 분기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전제에 해당하는 건 순차입니다. 순차의 기본은 이번 문장 실행이 끝나야 다음 문장 실행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0번 친구가 플레이를 해야 1번 친구가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비록 시간적인 오차가 있기 때문에 매번 수행하는 시간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 지금 제 컴퓨터만 봐도 스레드라는 친구가 3,000 몇 개가 있으니까요. CPU 칩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시간적인 오차가 있어서 승자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망정 그 스크롤 올려가지고 이 친구들 출력하는 플레이하는 꼬라지를 보면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0번째 플레이어가 무조건 먼저 짚고 그 다음에 1번째 플레이어가 짚고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동작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달리 말하면 이거 되게 재미없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레드랑 관련된 얘기를 진행을 했잖아요. 이 순차 개념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그거랑 관련된 설명들 중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요 0번 예시 같은 경우는 그 스레드라는 친구가 한 명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 메인 스레드인가 뭔가 하는 친구가 메인 내용물을 노란 화살표 올렸다 내렸다 해가면서 작업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은 커다란 반복 흐름 안에 열심히 순차에 몸을 맡겨가면서 밑에 와일문 닫는 중괄호 만나면 다시 올라가고 그 짓 할 거잖아요. 그죠? 뭐 우리 C 수업에서도 본 적 있고 등등 그런 효과를 낼 겁니다. 그 짓을 해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지금 이 게임 2초밖에 진행 안 되는데 수많은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파이썬 버전이랑 다르게. 아무튼 그거 감안하면 뭐 스레드 한 명만 이렇게 도입해 두고 진행해도 나름적으로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여러 명이 바닥에 있는 진짜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이 바닥에 있는 쪽지랑 자기 거랑 열심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바꿔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의 연출은 현재로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스레드를 하나만 두고 그 0, 1, 2, 3, 4 순서대로 이 IDX 플레이어 값이 나오는 거를 막고 예를 들면 주사위 굴려가면서
다음번엔 3번째, 다음번에 2번째, 다음번에 4번째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플레이하는 순서를 여러분이 주사에 올려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방법으로 이 스레든가 뭔가 하는 걸 추가로 도입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할 거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1번 예시로 있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 친구 한번 열어서 같이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0번 예시는 꺼지라고 해주세요. 이 친구는 항상 잘 동작하는데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1번 예시를 일단 한번 열어봅시다. 1-1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std thread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미리 선배들이 적어두셨어요. 그 다음에 그 헤더 파일 샵 include thread 하시면 그 기능을 우리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어 오브젝트들 안에 지금 보시는 요 std thread라는 이름의 그 형식 오브젝트 하나를 하나씩 포함시켜 놓고 쓰려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thr 요 친구고 자 그래서 요 스레드 그러니까 std thread 형식 오브젝트를 하나를 준비한다는 게 곧 그 작업 관리자에서 봤던 스레드 3000개 중에 하나를 플러스해서 준비하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스레드 3개 만들 거야. 그러면 이 형식 3칸짜리 배열 준비해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브젝트 하나로 스레드 1명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어요. 그 친구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메인 스레드 말고 새로 도입해서 쓰려는 스레드를 뭐라고 부를 건지는 기본적으로 자유예요. 여기서는 요 멤버 변수 이름을 따라서 thr 스레드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thr 스레드는 플레이어마다 하나씩 가져갈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친구에 대한 이니셜라이저는 지금 기본 생성자를 써서 일단 준비를 해둘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start를 한번 봅시다. 이 친구 지금 방금 제가 추가한 거거든요. 멤버 함수예요. 그래서 플레이어한테 게임을 스타트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요 는 수식을 계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thr, 기본 생성자로 이니셜라이즈 해둔 thr에다가 새로운 값을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는 수식 오른쪽 보시면 얘 지금 그거잖아요. 생성자 후 출식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형식 이름 적고 괄호 닫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라는 member 함수를 본인만의 메인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 플레이라는 친구는 멤버 함수기 때문에 그 우리가 this 키워드를 써서 특정되는 플레이어 오브젝트 하나를 0번째 인수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0번째 인수도 같이 밀어놓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플레이라는 함수 내용물, 멤버 함수 내용물을 이 this 값을 0번째 인수로 삼아서 작업을 스타트해라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성자 후 출식 적혀있는 걸 계산하면 새로운 스레드 하나를 만들고 걔가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새로운 스레드 오브젝트를 는 수식의 우항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thr에다 밀어넣고 있어요.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 수식은 의미 관점에서 이래요. 예를 들면 int number 하고 그 다음에 number는 int 3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적은 거예요. 뭐 int 5로 합시다. 뭐 5.0으로 할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적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거든요. 자, 과연 이 수식은 지금 보시는 요 는 수식의 오른쪽 수식은 L밸류일까요? R밸류일까요? 그죠? 지금 5.0을 가지고 즉석에서 int 오브젝트 하나, 임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우항 수식은 R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는 수식은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디 보자. 요 친구 보시다시피 이거 단축키 까먹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이동는 연산자가 호출됩니다. 우한 거를 뜯어다가 thr에다가 옮겨 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스레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친구 작업 시작했는데 그 친구를 이제는 thr이라는 그러니까 thr 오브젝트를 써서 다룰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의외로
스레드 오브젝트는 복사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아놨어요. 동시에 이동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막아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니까 아무튼 저런 식으로 는수식 적어두면 이 는수식 계산하는 시점쯤에 새로운 친구가 지금 같은 경우는 플레이 함수, 멤버 함수를 본인의 메인으로 삼아서 작업을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동 완성 도움 받으면 요 중괄호 안에 내용물은 자 이렇게 적으실 수 있을 거고 아무튼 스타트 호출하면 요 는수식을 계산할 거고 그 는수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새로운 친구 한 명이 추가로 일을 시작한다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바닥에 당첨 있고 5명이 이제 게임을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적어놨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는 플레이 안에 그겁니다. 그 쪽지를 한 번만 바꿔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while문 반복 흐름을 넣어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is stop requested는 뭐 this 포함되어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겠죠. 멤버 함수니까요.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아무튼 외부에서 is stop requested 값을 true로 만들 때까지 이 친구는 계속 바닥에 있는 쪽지랑 본인의 쪽지 플레이어 본인의 쪽지랑을 수합을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를 수행할 거예요. 누가? 각각의 THR 스레드들이 이 작업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해 놨어요. 너네 아무런 신경 쓰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쪽지랑 네 주머니에 있는 너 오브젝트 본인에 포함되어 있는 쪽지랑 내용물을 수합을 해. 와 같이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합할 때마다 까만 창에 한마디 해달라고 지금 요청까지 해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물 안에 거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스레드들 시동 걸어야 되는 첫 반복 준비하는 코드 지금 위에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이런 느낌으로 조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요. 80줄 언저리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걸 이전 수업에서 소개를 했을 수도 있고 아마도 안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지금 보세요. 요 80번째 줄 보시면 일단은 for로 스타트 하니까 for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첫 줄 한번 보세요. 플레이어즈, 그 다음에 플레이어, 오토 앰퍼샌드 이러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플레이어라는 이름을 써서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놨어요. 이 플레이어즈는 위에 있는 5칸짜리 배열 이름입니다. 오브젝트 5개가 모여 있어요. 이거 살짝 생각해 보시면 자 이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첫 줄 적는 문장을 여러분이 과거에 구경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파이썬에서 봤던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봅시다. 넘버즈는 357. 그 다음에 for number in numbers. 그 다음에 number 엔터 해볼게요. 요즘 인터랙티브니까 357 3개가 출력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넘버 엔터 치면 마지막에 담았던 7이 나올 거예요. 지금 보셨던 80줄 언저리에서 보이는 저 포문은 마치 파이썬의 포문처럼 첫 줄을 적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플레이어즈 안에 있는 각각의 플레이어들에 대해서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each라는 단어를 중간에 껴가지고 읽으시면 납득할 수 있는 바로 그 포문을 C++ 동네에서도 적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얘는 그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효과예요. 플레이어즈 안에 있는 각각의 플레이어들을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0번째 친구부터 부두부두하고 이제 5명이 시동을 걸 거예요. 그럼 이제 스레드 5개를 만들면서 아비규환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한 다음에 2초 동안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메인에서 하는 일은 이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메인에서 플레이를 호출하지 않아요. 플레이는 각각의 스레드들이 본인의 메인으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메인 입장에서는 그냥 2초 동안 아무 일도 안 할 겁니다. 그죠? 2초 동안은 요 while문 내용물 실행에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가지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봤던 그 폼은 첫 줄 똑같이 적혀 있고 이제 모든 플레이어들한테 시간 됐으니까 그만하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is stop requested 값을 true로 지정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 이제 점 찍으면 thr이라는
이름 지금 보일 거란 말이죠. 멤버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그 thr, 그 스레드 오브젝트에다 점을 찍고 조인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의미는 그겁니다. 자, 저 thr 스레드들이 지금 is stop requested가 true로 바뀐다라면 언젠가는 본인들의 작업을 끝낼 거란 말이죠. 언젠가 여기 있죠. 저 친구들은 이게 본인의 메인인 줄 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하는 게 목표예요. 새로운 스레드들은. 걔네들은 본인의 is stop requested 값이 false인 동안 계속 놀 겁니다. 바꿔치기를 할 거예요. 근데 2초가 지나면 그 값을 true로 바꿔줄 겁니다. 메인 스레드에서. 그러면 쟤네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서로 while문 실행을 중단하고 while문 실행을 종료하고 닫는 중괄호 만나서 죽으러 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 조이는 그 친구들이 죽으러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되게 정없어 보이는데 그런 효과를 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5명이 다 작업을 끝나고 뒤질 때까지 기다려요. 메인 스레드가. 그 다음에 거기까지 다 끝나면 드디어 경기 끝났습니다. 선언하고 출력하고 결과 및 당첨자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1번 버전 여러분 들여온 채로 컨트롤 F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엔터키 치면 이제 스타트 하는 거예요. 엔터키 치시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1이 당첨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운이 좋아야 될 텐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3번째 플레이어가 당첨됐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너무 잘 되면 안 되는데 뭔가 지금 출력이 약간 깨진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은 한 명이 당첨됐거나 아니면 아무도 당첨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더 해볼게요. 드디어 5명의 플레이어의 손에 들고 있는 쪽지도 다 꽝이고 바닥에 있는 쪽지도 꽝이 되는 케이스가 드디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당첨되지 않았대요. 당첨 쪽지가 증발한 거예요. 지금 다 꽝 쪽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를 일단 얘기해 봤고 올라가 보시면 스크롤 조금 올려 보시면 2초 동안 꽤나 많은 일이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 쪽지는 내 거야, 저 쪽지는 저 쪽지는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출력이 막 얼기절기 섞여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상상해 본다라면 뭐 충분히 저럴 수도 있겠죠. 각자 본인들 스레드 한 명 한 명이 본인들 하고 싶은 말 원할 때 자유롭게 하면 까만 창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말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글자 단위로 섞여 있지만 5명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상생활에서 5명이 각자 자기 할 말하면 완전 동네 시끄러울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연출됐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중구난방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매우 희귀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분명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닥에 당첨 쪽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당첨 쪽지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보다 더 낮은 확률로 당첨 쪽지가 2 이상이 되는 케이스도 여러분 발견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낮은 확률로 그것조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이제 요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시간을 조금만 늘려볼게요. 20초 정도로 늘린 다음에 요거 작업 관리자 켜고 살짝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을 해봅시다. 보시면 자 20초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까만 창 해갖고 스타트해요. 메인 스레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스레드 개수는 대충 3,350개 정도, 잠깐만 70개, 80개 갑자기 일이 늘어났어요. 엔터키 치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5명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CPU에는 이렇게 스레드 하나를 돌릴 수 있는 뭔가가 총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5명의 친구가 열심히 C아웃으로 출력하면서 바닥에 있는 쪽지랑 바꿔치기 하면서 작업을 20초 동안 수행하는 걸 여러분이 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20초 됐다 보니까 다들 퇴근했나 봅니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경해 보실 수 있고 이번엔 0번 친구가 당첨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저 스레드라는 게 진짜로 여러분이 지금 적어놓은 내 C++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실제로 수행하는 주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총 6명을 투입을 한 겁니다. 한 명의 메인 스레드, 우리의 메인 내용을 실행해주는, 그래서 게임 시작, 그 다음에 경기 끝을 기다렸다가 진행해주는 이 게임의 진행자에 해당하는 스레드가 한 명 있고 5명은 개별적인 플레이어 스레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하는 일이 본인의 손에 있는 쪽지랑 바닥에 있는 쪽지랑을 열심히 수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수합은 결국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수합은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이 수합은 이렇게 한다고 치면 얘는 지금 x에 담겨 있는 값을 읽어서 그거를 y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수합이라는 작업은 당연하게도 우리 그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데이터 흐름 read랑 write를 둘 다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꽤나 자주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바닥에 있는 쪽지 하나에 대해서 5명의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시도 때도 없이 read, write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동시에 12개의 스레드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CPU 상으로. 그렇다 보니까 동시에 5명이 진짜로 메모리 80번지에 write를 하거나 80번지에 read를 하거나와 같은 중구난방이 지금 발생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지금 적어도 5명이 하늘 높이 치솟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디버깅을 해서 이 모양이긴 한데 디버깅 끄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선명하게 최소 5명이 일하는 거를 20초 동안 일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랑 얘인 것 같아 보이죠? 뭐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12개 부스 중에 5개 부스에서 지금 열심히 티켓 바꿔치기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20초 동안 20초 동안 시행해서 결론적으로 이번엔 또 플레이어 2가 이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동시에 2명의 스레드가 바닥에 있는 당첨 쪽지를 read를 해요. 그 다음에 본인의 자리에다가 write를 해요. 그 다음에 반대편의 작업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 원래는 당첨 쪽지가 바닥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자 봅시다. 5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닥에는 당첨 쪽지가 있습니다. 나도 지금 이거를 read를 해서 내 손에 있는 꽝 쪽지를 X라고 할게요. X 꽝 쪽지를 이렇게 read를 해가지고 요 X 자리에다가 별을 담는 느낌으로 작업을 수행하면 느낌상으로 바닥에 하나밖에 없었던 당첨 쪽지가 극단적인 경우 5배 뻥튀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되게 극단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 반대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될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해요. 동시에 여러 명이 본인 손에 있는 거를 바닥에 내려놔야지 라고 작업을 진행할 때 바닥에 분명히 당첨 쪽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덮어쓰기를 해버려서 당첨 쪽지가 1개 있었던 게 0개가 된다라든가와 같은 그런 부적절한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5명의 친구가 수합을 하려고 해요. 바닥에는 꽝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명한테는 당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4명한테는 당연히 꽝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하필이면 이 사람이 여기다가 당첨 쪽지를 놔둬요. 그 다음에 다음 친구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꽝 쪽지를 놔둬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 있었던 거를 자기한테 read를 해가지고 담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별 들고 있던 게 꽝이 될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걸 자기에다가 놔둘 겁니다. 그러면 꽝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의 작업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도 꽝이 있고 5명 전부 다 꽝을 쥐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수압이라는 작업이 리드라이트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 동시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게 순서가 막 서로 꼬인다라든가 할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요 스레드라는 걸 여러 개를 써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가능은 하고 뭔가 자 지금 보세요. 확실히 스레드 하나를 쓸 때에 비해서 스레드 5개를 쓸 때가 스크롤이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단순한 출력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런 일종의 분업을 시켜가면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 실질적인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우리 이거 작년에 컴프 1 할 때도 구경해 봤죠. 파이썬 코드로. 파이썬 3.13에서 새로 등장한 뭔가를 쓰면 우리 여러 명의 친구들한테 작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 0부터 1호까지 덧셈 하는 거를 각각의 코어 친구들한테 달리 말하면 새로운 스레드 하나 만들어가면서 너는 1000만까지 해줘, 너는 2000만까지 해줘 와 같이 분배를 하면 10배 빨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서너 배까지 빨라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 스레드라는 친구 도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너의 메인은 이거야. 지정하면 알아서 작업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닥쳤으면 좋겠네. 방금 전 본 것처럼 적절한 시점 되면 꺼지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 꺼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조인을 하시면 됩니다. 까지는 일단 챙겨두시고 그렇게 챙겨서 진행하면은 속도는 확실히 빨라지는데 방금 본 것처럼 뭔가 공유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1-2번 예시를 한번 보시면 요거 구경하고 정리 슬라이드 하고 마지막 예시는 뭐 집에서 간단히 구경하는 걸로 합시다. 그 친구는 실질적인 활용 예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1-2 예시는 방금 전 봤던 그런 상황을 막는 거예요. 동시에 2명 이상이 바닥에 있는 쪽지랑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뭐 규칙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할리갈리라든가 그런 게임처럼 맨 처음에 종 땡 하고 울린 사람만 살아남는다라든가 엄마 같은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게 보편적인 단어 뮤텍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살짝 소개를 해볼게요. 이 친구를 도입하면 방금 말했던 바로 그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그럴싸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살짝 본인들만의 딜레이를 가져가게끔 지정해 놨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플레이를 한번 보면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요 뮤텍스 샵 인클루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선언을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뮤텍스 오브젝트 하나 준비해 두는 거예요. 기본 생성자 써서 이니셜라이즈까지 해둘 겁니다. 그러면 요 뮤텍스가 일종의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어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중요한 작업 화면에 출력하는 거랑 바닥에 있는 쪽지랑 내 거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요 2가지 작업을 시행하기 직전 시점이랑 직후 시점에 방금 얘기했던 그 뮤텍스라는 친구 자물쇠를 거는 함수 출식을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자, 당연하게도 봐봐요. 자물쇠를 잠근다라는 걸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자물쇠가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을 때만 자물쇠를 잠그고 요 함수 출식 실행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잠그는 데 성공한 사람은 다음 문장 실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런 작업 끝나면 나중에 unlock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계산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요 unlock을 호출하면 그 자물쇠 방금 전에 이 사람이 잠그면서 들어왔던 그 자물쇠를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 다른 스레드들은 내가 지금 잠금을 해야지, 요 잠금을 성공해야 다음 문장 실행할 수 있는데 요 잠금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기다립니다. 왜 잠금을 할 수가 없냐? 이미 잠겨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요 락 호출식은 이미 자물쇠가 잠겨 있다면, 이미 한 명이 안에서 작업하고 있다면 절대로 리턴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언락을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락을 하면 지금 요 락을 기다리는 자물쇠 열리는 걸 기다리는 4명이 있을 건데 4명 중에 가장 먼저 자물쇠에 손을 든 한 명이 잠그는 데 성공하고 요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게 일단은 컴퓨터 동네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법이고 그런 걸 적을 수 있게 해주는 오브젝트 그런 형식을 일단은 컴퓨터 동네에서는 요 뮤텍스라고 부릅니다. 그렇긴 한데 그냥 자물쇠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함수 출식이 적혀 있어요. 요 std 소속, thisthread 소속 sleep4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파이썬의 time.sleep이랑 비슷한 기능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인터벌 값 만큼 잠들 겁니다. 요거 여러분 이제 파이썬이 아니니까 여긴 원한다라면 200 마이크로초 잠들게 하겠어, 200 밀리초 잠들게 하겠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정밀하게는 사실 time.sleep도 마찬가지예요. 정밀하게는 요 함수 출식은 지금 이 함수 출식에 노란 화살표 갖다 대고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그 스레드를 재운다라고 봐주시면 정확합니다. 모든 스레드들 본인의 노란 화살표 가지고 작업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스레드가 성공적으로 잠그는 데 성공했어요. 작업 수행하고 이제 자물쇠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while 꼭대기로 올라가기 전에 그 스레드는 본인이 미리 지정해 둔 시간만큼 살짝 기다렸다가 올라가게끔 구성해놨다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내용물은 사실상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 F5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엔터키 누르면 이제는 좀 더 정갈하게 천천히 지금 나오고 있고, 얘는 여러분이 수백 번, 수천 번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해도 깔끔하게 단 한 명의 플레이어만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바닥에 당첨 쪽지가 있어서 그 누구도 당첨되지 못하거나가 보장되는 걸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자물쇠 하나만 도입하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한 명만 일할 수 있어와 같이 코드 실행 흐름 안에다 선을 그어두는 겁니다. 기본 순차 베이스 안에서 충분히 잘 작동할 것이고, 그렇게 됐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보면, 자,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가끔씩 0번이 작업하고 또 0번이 작업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작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 1번 예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예시 같은 경우는 요거 보여드리고, 그래 정리 슬라이드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친구 보시면 얘 지금 완전 개 난장판입니다. 보시면 잠깐 이거 20초잖아 생각해보니까. 꺼지라고 할게요.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아주 그냥 욕심쟁이에요. 지금 스레드 한 명이 계속 열심히 while문 돌면서 계속 열심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출력하고 지금 자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중간에 잠들다던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계속 코어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란 화살표 열심히 움직이면 그 친구가 열심히 할 말 다 하고 바닥 바꾸고 온 거 다 바꾸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말하는 걸 스타트하면 이런 느낌으로 출력도 얼마든지 겹칠 수 있고, 저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당연히 어떤 시점에는 바닥에 있던 당첨 쪽지가 증발한다라든가 또는 반대로 증식한다라든가와 같은 부적절한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 해두고 뒤에 정리 슬라이드 다음 주에 구경해보고 14주차 내용 이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정리 슬라이드 일단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 답안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